안녕하세요. 세무사 1차 재정학 고득점을 위한 10분 기출 OX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부숴볼 파트는 조세기초일입니다. 최근 5개년 핵심 지문 30개를 모았으니 이동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반복해서 들으며 기계적으로 암기해보세요.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1. 단일 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 부담이 역진적이다. 정답 5. 모든 소득 계층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을 높여 역진성을 띱니다. 2.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X. 우리나라는 자본재 매입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세수함수 T-4,000.5i의 경우 소득 증가 시 평균 세율이 증가한다. 정답 5. 한계세율 0.5이 일정하고 정액세 부분이 마이너스이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세율은 점차 한계세율에 수렴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4.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 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정답 5. 누진세율 하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액 절감액 공제에 한계세율이 고소득자일수록 더 커집니다. 5. 세액 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정답 5.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감면 혜택을 줍니다. 6.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 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정답 5.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송금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채 조달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7.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답 X.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소득이 증가하면 한계세율에 가까워지며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8. 이자 소득세 부과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정답 5. 이자 소득세 부과는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을 높여 저축을 감소 현재 소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와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저축을 증가 현재 미래 소비 모두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를 유발합니다. 9. 정액세 부과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5. 정액세는 개인의 행동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상대 가격 체계를 왜곡하지 않아 대체 효과가 없고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세율이 높으면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 부담은 줄어든다. 정답 X. 초과 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왜곡에 따른 초과 부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합니다. 1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정답 X.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과 시 수량 왜곡 행동 변화가 크게 일어나 초과 부담은 더 커집니다. 12. 램지 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 원칙이다. 정답 5. 램지 규칙은 조세로 인한 총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 물품세 원칙으로 공평성이 아닌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13. 램지 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의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정답 5. 램지의 역탄력성 규칙에 따르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화에 둔감한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합니다. 14.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 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정답 X. 역사적 원가주의에 기초한 감가상각제도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감가상각액의 실질 가치 현재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법인세의 실질 부담이 증가합니다. 15. 개인소득세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정답 5.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가구, 합산과세가 아닌 개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단위를 삼고 있습니다. 16.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정답 X.
비례세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거두므로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비율을 거두는 누진세와 달리 수직적 공평성 소득재 분배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17. 투자 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한계실효세율은 0이다. 정답 5. 한계실효세율은 조세제도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깎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과세가 전혀 없다면 세금으로 인한 왜곡이 없어 0이 됩니다. 18. 가격 변화에 둔감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초과 부담을 작게 발생시킨다. 정답 5. 가격에 둔감하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며 세금이 부과되어도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으므로 자원 배분의 왜곡 초과 부담이 작습니다. 19.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의 간편성은 납세 비용이나 조세 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5. 효율성과 관련된 조세 중립성, 징세 및 납세의 행정적 비용 절감과 관련된 간편성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20. 조세 부담의 귀착이란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조세 부담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조세 부담의 정가이다. 정답 X. 조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정가 시프팅이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세부담이 머무르는 상태가 귀착인 서던스이므로 개념 정의가 뒤바뀌었습니다. 21. 여가의 보완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가의 과세가 가능하다. 정답 5. 콜렛 헤이그 조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여가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여가의 보완제에 높은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합니다. 22.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정답 5. 절세는 조세 회피나 불법적인 탈세와 달리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3.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정답 5.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자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24. 조세의 납부 방법, 시기, 금액 등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 5.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확실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납세액이나 납부 시기 등이 임의적이지 않고 명확히 규정되어 예측 가능해야 함을 뜻합니다. 25.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 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정답 X. 간접세는 단일세율 구조 등으로 인해 역진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소득재 분배 불평등 완화에는 누진 구조를 가진 직접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26. 조세 부과로 인한 초과 부담은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초과 부담은 오직 상대 가격 왜곡에 의한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므로 소득 효과가 이를 상쇄하더라도 대체 효과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발생합니다. 27. 조세 그 자체만의 분배적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조세 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어떤 분배 효과가 나오는가를 보는 것이다. 정답 5. 정부 지출 수준과 총세수를 고정시킨 채 특정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의 귀착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인 차별적 조세 귀착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28.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 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탄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정답 5. 알링햄 샌드모 모형에서 가난해질수록 위험. 자산 탈세를 기피하려는 성향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 때문에 세율 인상의 소득 효과는 탈세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29. 직접세는 법정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정답 5.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합니다. 30.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작고 징세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정답 5. 간접세는 물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심리적 저항이 적고 사업자를 통해 일괄 징수하므로 행정 및 징세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OX 30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헷갈렸던 지문은 꼭 반복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의 꾸준함이 세무사 합격이라는 확실한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